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반갑습니다. LFE 제2방연구소의 이상원 소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보건교육 받아보신 적 있죠? 근데 이걸 왜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 법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세 번째, 자기개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첫 번째죠.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수동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그 법에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외부 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장 자체 내에서 교육을 이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그 안전보건교육이다, 특히 안전교육이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그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3년간 병역 특례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가끔씩, 아주 가끔씩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은 굉장히 졸리고 피곤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위를 다 살펴보면 거의 90% 이상이 그 안전보건 교육 받다가 졸다가 딴짓하다가 사인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안전관리자로서 그리고 컨설팅을 하면서 수년간 다양한 사업장을 다녀본 결과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잠재의식에 굉장히 피곤하고 시간 때우는 그런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강사로서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기도 합니다. 예전에 재미있는 꽁트 하나 하자면은 예전에 그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다 꾸벅꾸벅 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한 정정하신 그 장로님 되는 분이 옆에 졸고 있는 노신사를 툭툭 치면서 깨웠답니다. 지금 그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딱 깨우면서 일어나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광경을 본 앞에 있는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다들 일어나세요 라고 성도들을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노신사 앞에 가만히 졸고 계신 분이 번뜩 일어나면서 하는 말씀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잠은 지가 재워놓고 뭐라고 하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하지만 강사의 자질 또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 현장에 맞게 그리고 작업자들이 귀 기울일 만한 이 소재를 가지고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근로자의 참여를 끌어올린다면 물론 100%다 졸지 않고 이끌어갈 수는 없지만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할 때 뭐 긴 시간도 물론 안 하지만은 작업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설비 크레인이다, 뭐 프레스다, 이 방호장치가 어떻다 이런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은 저보다 그 작업 현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사실 저는 그 작업 현장에 대해서 큰 틀에서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공정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작업을 오랫동안 하시고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은 그 작업 현장 근로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대한 졸지 않고 그리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고 또 경청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기반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관련된 생각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사진 이런 것들을 많이 노출을 시켜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 이제 좀 피곤하신 분들도 딱 번쩍 일어나셔가지고 잘 듣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할 때 근로자의 의식들 아직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현실에 급속도로 제조업이나 이런 기반 시설들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기술은 월등히 올라왔는데 그 기술을 받쳐줄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인 안전보건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장 특히 중소,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은 아직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태도,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그리고 가장 가성비 있는 일련의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상대피 훈련을 한다든지 유관기관이나 조인을 한다든지 그리고 외부로 교육을 보낸다든지 이런 교육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사업주 입장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결혼이 생기잖아요. 근로자들을 외부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망라했을 때 안전보건교육만큼 가성비 좋은 것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의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대표자분들이나 혹은 임원분들이 꼭 참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고참이라고 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참석을 안 하시면은 이 교육장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누구 왔고 팀장 왔고 뭐 공장장 왔고 대표이사 왔고 다 압니다. 자신의 그 상사나 이 보스들이 이제 참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안 졸아요.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돌아가세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 영세한 사업장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윗분들이 다 거의 참석을 안 해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 심지어 관리 감독자도 이렇게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을 안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교육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강사도 그 교육 장소의 그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을 하거든요. 강의 시작한 지 5분 10분이면 다 압니다. 분들의 수준이나 참여도 이런 것들 알기 때문에 참여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중요한 소스나 정보들을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좋은 것들 그리고 유용한 것들 현실적인 것들을 자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반면에 참여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눈동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이 강사가 흥이 나기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해드리고 싶고 사업장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감정들이 사람인지라 생각납니다. 그래서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사업주나 그 임원들 또 대표자분들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법에 의한 시간 때우고 사인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교육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이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근로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근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산업 안전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 10분을 하더라도 이 근로자의 마음을 얻고 그분들이 돌아가서 그 안전에 관한 그 강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하나라도 기억한다면 그 강의는 성공한 겁니다. 많은 10가지를 가르친다고 한들 이 사업장에서 10가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설명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설명하시고 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예비 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앞에 강사가 서서 떠드는 교육은 이제 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시간 때우는 교육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가 최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성비는 이 강사하고 참석자들하고 혼연일치가 됐을 때, 이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됐을 때 가성비가 최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 근로자들이 제가 말한 강사가 앞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알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두 시간 강의가 끝난 후에 평가지를 돌려서 간단하게 OX 시험을 치른다든지, 아니면은 강의 중간중간에 질문을 통해서 사람의 소속이나 이름들을 파악을 하셔서 인센티브 같은 거를 제공하는 방안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선물 하나씩 준비해가요.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저와 눈을 자주 마주치는 근로자분들이 꼭 계세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강의 내내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포상을 합니다. 방향제나 뭐 손수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 강의가 끝난 후에 드리면은 그분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저도 그분이 있어서 강의를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서로 좋은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사업장에 가게 될 때 근로자들이 이런 상황들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좀 태도가 더 나아진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제가 오늘 많은 그 법적인 내용보다는 이 마인드셋에 대한 관련된 것들을 개인적인 경험들을 설명드리고 간단한 그 교육 내용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방치할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업주와 경영자의 마인드가 그 교육에 녹아내려져 있느냐, 그게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태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사의 자질이다. 그래서 근로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법적인 내용, 진부하고 따분한 내용이 아니라 그 근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생각을 열어서 그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스스로 이 위험을 생각하고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위험점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전보건 교육이고 강사가 하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알고 가셔야겠죠. 제가 혼자 경험 떠들어봤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그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보시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야, 안전교육 한다더라, 언제 어디로 모여라 하면은 왜 하는지, 그리고 어느 법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교육이 콘서트장처럼 흥분되고 기대되는 그런 교육 현장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보면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교육 자료, 참석자 사인 이런 연부들을 잘 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 종류가 있는데 법정 교육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적합한지, 그래서 근로자,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정 교육 시간을 이수했는지, 내용을 준수하셨는지, 네 번째로는 강사 및 교재 활용의 적정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육 시간 및 교육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교육이나 이수하시면 안 되고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과 시간이 있는데 그 내용에 맞게 여러분들이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사업장에서 외부로 전화가 와서 어떤 안전 교육을 무료로 시켜준다, 안전보건 교육을 해준다라고 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잘 모르는 사업장 같은, 특히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무료라는 말에 바로 조인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이 외부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사인을 받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교육은 10분이고 나머지는 다 보험이나 다른 상품을 팔러 왔다,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러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보건 교육이라는 게 참 좋지만 먼저 전화를 받으신 분이 이게 어디 업체인지, 그리고 왜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섭외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안전보건 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 및 교육 내용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5를 보시면은 이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 시간을 잡고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종사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판매업 하시는 분은 4시간 이상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 근로자 6시간, 이게 중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기교육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8시간 나눠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틀 연속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채용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든지 사업장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우리가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교육을 하셔야 되고,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상시 채용자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그러니까 하루 왔으면은 하루 종일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일용직 외에 있는 상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습 같은 걸 하잖아요. 현장 경험도 하고 현장 투어도 하고 인턴 개념도 있잖아요. 그 시간이 이 8시간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육이라고 있는데, 특별교육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이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위해 위험 작업 또는 위해 위험 기구, 이런 것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해 위험 장소나 그 설비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되겠죠. 근로자를 배치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 특별교육, 그 특화된 위험한 작업, 설비에 특화된 특별 교육을 8시간 이상씩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 일용 근로자는 2시간 이상, 그 외에 사람들 8시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특별 교육이 있는데 16시간 받는 게 있고, 그리고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만 받으시면 되는데, 그 내용은 밑에 하단에 보시면 물질안전 MSDS에 관한 교육이 되겠고요. 그 다음 직무 스트레스 관련된 거, 그리고 그 기타 그 내용들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별표 5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되겠습니다. 특별 교육을 받으실 경우에는 16시간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최초 작업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 실시를 하시고 잔여 12시간 남았잖아요. 그 12시간은 바로 안 하셔도 되고 3개월 이내에 나눠서 실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모든 교육은 기록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교육 교재까지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 강사가 있어요. 교육 강사, 외부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초빙해서 이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 강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합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 있잖아요. 대행하는 그 기관에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산업보건이 이런 분들은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이 강사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 요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는 지도사 자격증 있는 사람, 네 번째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있는데 그거에 족하는 사람이면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강사는 사내 강사, 그러니까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인을 받을 경우에는 관리 감독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그리고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강사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신입사원이나 대리 뭐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 그 이상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출장 가셔서 2박 3일 혹은 3박 4일로 받는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 기준은 그 기관의 기준에 맞게 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는 안전보건 교육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시행규칙 제27조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로서 근로자 정기 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해서 100분의 50까지 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가 없다, 면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규모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의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리 감독자가 있는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분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 관리 감독자가 이런 1번부터 5번까지 교육을 받았을 때는 근로자 정기 안전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작업을 하는 곳에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작업이기 때문에 굳이 반복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법에 의해서 같은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한 후에는 1년 이내에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 시 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은 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은 이걸 다 따지기보다는 그냥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00% 다 면제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그냥 사업장에서 교육 있으면 받으시고 외부 교육 있으면 또 가서 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 출장 가셔서 교육 받는 거하고 또 사업장에서 또 교육 받는 거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주 그 관리 감독자나 이상급 분들은 외부 교육을 자주 가서 강사가 전하는 그런 안전 마인드, 생각들, 그리고 그런 교육 교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안전에 관한 그런 인식들을 좀 많이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안전보건 교육 관련 용어 정의인데 여러분들이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안전보건 교육 관련 과태료입니다.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한 명당입니다. 1차 위반했을 때는 10만 원씩, 2차 2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불시 점검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고용노동부 사법기관에서 나와서 산재만 보고 가지는 않거든요.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나 점검을 다 하고 가는데 이럴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안 했다 혹은 했는데 누락했다,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 사람당 10만 원씩 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100명이다 하면은 과태료가 엄청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교육을 실시했다, 물론 중요하지만은 기록 관리입니다. 기록 관리. 왜냐면은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이거를 점검기관에 나왔을 때 이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기록으로 법에 의해서 몇 시간 누구누구 했다 이런 것들을 사인받고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꼭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으로부터 시작되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사업장의 무죄와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